사람을 성장시키는 일이 굉장히 어렵기도 하지만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제가 응원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한때 여러분들처럼 HR이라는 직무를 했었고 코칭을 받았었고 임원으로서, 그리고 코칭이라는 제도를 우리 조직에 어떻게 도입할까를 굉장히 많이 절치부시면서 고민을 했었고, 리더가 되어서는 코칭형 리더가 되기 위해서 구성원들을 코칭을 했었다가 지금은 그 4년차 전문 코치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던 여정들을 얘기해 드리면서 함께 나누면 좋겠다. 코칭은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스스로 자연적으로 학습하게 알아가는 그런 여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코치형 리더가 질문을 하거나 공감을 하거나 패러프레이징을 하거나 여러 가지 모든 반응들이 결국은 스스로 알아차림을 하고 스스로 자연학습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제 여정을 얘기 드리면서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이 언젠가 저처럼 이 자리에서 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주니어 때는 전략과 기획 그리고 경영관리 분야에 좌뇌를 굉장히 많이 쓰는 쪽에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전략이라든지 M&A라든지.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그룹에서 두산 그러면 96년에 100년이 된 기업이었는데 2002년에 앞으로 100년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전략이 뭘까를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만들었던 게 결국의 본질은 사람이더라. 그래서 사람의 성장을 통해서 사업을 이끌게 하겠다. 그리고 사업의 성장을 통해서 사람을 키우겠다. 이 비전을 만들고 싶어 했었고, 먼 훗날 100년 후에 그 회사가 성장하는 비결이 뭐냐라고 물은다면 사람을 키우는 방법이 남달랐다. 그거를 만들고 싶었던 거가 저희가 비전이었어요. 2003년도에 결국은 제가 이제 그룹 레벨의 HR을 하러 가죠. 핵심 인재를 선정하고 개발하고 피플 세션들을 운영하고 경력 개발을 하고 조직 문화를 만들고 전략적 포지션에 핵심 인재를 배치하고 이런 다양한 기법들 이미 하고 계신 것들을 저희가 20년 전에 이제 시작을 했었어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실천하다 보니 결국은 다다랐던 게 리더들에게 구성원들을 잘 키울 수 있는 역량이 결국은 본질이겠다. 제가 그때 2008년, 2009년에 제가 임원이 됐기 때문에 2008년에 이 전체 이거를 PM으로 총괄하는 코칭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임원이 500명이었고 팀장들이 2,500명이었는데 그분들을 투데이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을 3년간 진행을 하면서 제가 코칭을 처음 만났습니다. 임원들과 팀장들을 교육시킨 거는 전부 자체 인력이었어요. 미러 트레이닝 방식으로 하버드 출신의 스티브 스쿠너버 박사가 직접 똑같은 방식으로 트레이닝을 진행합니다. 그 구성원들이 트레이닝을 받고 그 상태에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전문 레벨의 코칭은 아니었지만 3년 동안 계속 진행을 했었어요. 물론 이분들은 그 전에도 리더십을 평가하기 위해서도 이틀 동안 교육을 받아야 했었고 시험을 봐야 했었고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다시 재시험을 봐야 됐고 굉장히 터프하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키운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이제 코칭을 접했었고 2012년도에는 제가 그동안은 제가 현장의 눈으로 코칭을 바라봤는데 전문가의 코치의 눈으로 바라보자 해가지고 KPC 과정을 제 디벨롭먼트 플랜에 넣어서 제가 5박 6일 과정을 다녀옵니다. 그 이후에도 2015년에 좀 더 깊게 공부해보자. 그래서 리더십 코칭 MBA 과정들을 다니면서 이제 코칭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에게도 좋은 자극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코칭을 왜 받아야지?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효과가 있나? 제가 고민했던 거는 저희 조직에 사람을 키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일을 통한 육성입니다. 어떻게 그 커리어를 잡아주고 경험을 통해서 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대부분 이제 교육, 멘토링, 셀프 스터디. 저희 조직이 굉장히 많은 연구와 해외에서 사람을 가장 잘 육성했던 실전 전문가들을 통해서 그걸 이식하게 한 노력들을 했었는데 육성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뭘까를 계속 점검하고 문의하고 스터디하면서 결국은 코칭이 우리 조직에 도입돼야 되겠다는 취지와 명분으로 2008년도부터 3년간 진행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코칭을 작전 타임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경기를 열심히 뛰고 있는데 언젠가 모여서 우리는 잘 뛰고 있는지 컨디션은 괜찮은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런 것들을 논의하는 자리가 코칭이 아닐까. 그래서 코칭은 선택이 아니고 이게 채워져야만이 육성의 드라이브를 또 확실하게 걸을 수 있는 방법이겠다는 그런 이유로 하고 있고요. 사람의 성장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저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가장 방해받지 않는 2시에서 3시 그리고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시간을 선택해가지고 진행했고요. 상사가 코칭을 한다는 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수평적 관계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거든요. 그래서 주제는 구성원이 선택하고 주제에 관련해서는 반드시 책을 추천해 드렸어요.
책을 읽고 진행을 했었고, 저는 기본을 7회차로 했어요. 일주일 단위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질문 드리면 그분들이 고민해보고 때들은 답을 못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가장 돈이 안 들면서 강력한 동기부여가 질문이라고. 우리가 리더분들을 만나뵈면 구성원이 주도적으로 일하는 걸 보고 싶어요 라고 하거든요. 지시에 익숙한 구성원은 의존적이 되고 주도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질문에 답은 하지 않지만 질문을 통해서 이끌어내고 생각해 보게 하고,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했고요. 어떤 분은 7회차가 끝나면 요청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20회차까지 제가 코칭을 했거든요. 충분하게 효과를 느끼는 분들은 다시 요청을 하고 출회만 하고 끝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코치라는 귀중한 자원이 회사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방문했을 때 그분을 그냥 흘려보낼 거냐, 그분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축적해 갈 거냐에 대한 거는 그분들의 선택이에요. 굉장히 어렵고 신입이었는데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팀장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서 저는 다른 얘기 안 했거든요. 너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만두면 너가 지는 거야. 딱 그 한마디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3년 전에 저에게 장문의 카톡을 보내왔어요. 저에게 해주셨던 말로 인해서 제가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고 관리자로 승진을 했어요. 제가 했던 아주 사소한 행동 하나가 이 직원의 삶에 큰 영향을 준 거죠. 저에게는 그 조직에서 최초의 여성 임원이 되겠다고 몇 번을 거기서 적어 보냈어요. 그랬던 사례예요. 리더가 코칭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면 이게 이런 결과가 나올 거야 라고 예측하지 않을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내가 이럴 거라는 어떤 인식이 바뀌어지면서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가게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인식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은 자기 학습력이 뛰어나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코칭을 하다 보면 많은 회사들의 그 진단을 하게 돼요. 석세스 파인더는 가장 리더십의 표준화된 모델을 가지고 좀 깊게 내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 특성까지 좀 들어가는 특성이 있다. 그 기반으로 하게 된다라고 얘기해 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 다면 진단 결과를 먼저 회사가 다 가지고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 리더가 그걸 받아들일 때는 상당 부분 수용성이 있기보다는 좀 저항감을 갖고 많이 받아요. 근데 내가 했던 나의 진단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용성이 좀 높다는 장점들이 있고, 저희 성공 진단의 석세스 파인더가 가지고 있는 거는 팀장 레벨부터 임원 레벨 그리고 C 레벨까지 역할에 따라서 내가 어느 정도 역량을 갖고 있는지와 그것들이 글로벌 수준의 고성과자들하고 어느 정도 충족되어 있는지 인포메이션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떠해야 된다는 어떤 레퍼런스를 좀 줄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좀 귀한 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람의 변화는 인식을 내가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육성의 쿨로도 제공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만난 부사장님은 글로벌 회사의 부사장님입니다. 굉장히 성과에 탁월하시고 스마트하시고 엘리트 코스를 걸어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난제들을 해결했던 분인데 팀장 레벨과 임원 레벨과 C 레벨의 충족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C 레벨의 역량에 대한 이런 부분이 창의적 직관이라든지 복잡성이라든지 즉각적 대응력, 이런 부분들은 학습하기가 좀 어려운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분에게 피플에 대한 역량들을 조금 많이 알려드리고 지원해주면 최고 경영자로서 커리어 비전을 갖고 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관점이 있었고, 근데 이분의 주제는 공감 경청 잘하는 리더였어요. 본인은 질문을 하는데 질책 똑바로 하고 있는 거야? 취조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라고 했더니 10점 만점에 1점 정도 되고 있으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성과 중심의 역량과 사람 중심의 역량의 밸런스에 대한 균형점이 좀 필요해 보이는 리더였고, 저는 이분에게 좀 다른 방식으로 코칭을 했어요. 우리는 누구나 연민과 공감력과 다 가지고 있어요. 생존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개발되지 못했을 뿐이죠. 그래서 아침에 직원을 만나면 무조건 웃으면서 인사하시겠어요? 아주 사소한 거.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회의 자료를 보면 바로 의사결정해서 자르고 들어가신 분이거든요. 회의를 하기 전에 회의를 하게 된 취지와 목적, 준비했던 선의와 그거를 칭찬하고 들어가십시오. 인지 습관으로 트리거를 만들어서 하게 하는 방식들을 좀 취했고요. 본인이 굉장히 선호하지 않은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갔고, 거기에서도 굉장히 기존과 발견점이 있다는 걸 알았다고 하고요. 상대에 대한 감정과 욕구를 읽을 수 있어야 소통의 2단계가 올라가거든요.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상대에 대해서 감정과 욕구를, 그리고 상대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어떤 자극을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코칭을 8회차 진행했는데요. 리더분들은 굉장히 스마트하세요. 제가 공감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인식만으로도 제 변화는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가 있었던 거야?
그런 의도였던 거야 라는 패러프레이징만으로도 구성원의 눈빛이 밝아지고 동기부여되는 걸 느끼셨다고 그러거든요. 사람을 보는 방식에 대한 거가 성과가 도구가 아닌 결국 사람이 바뀌었다. 나의 이 변화에 대해서 구성원이 단면 진단으로 좋지 않게 평가해도 그것마저도 충분히 허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코치님, 이제 진정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이런 코칭 사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단을 기반으로 그분이 이거에 대한 수용력을 가졌기 때문에 출발점이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임원들에게 코칭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 사실 저는 이런 고민 안 하고 살았거든요. 왜냐하면 리더 육성자는 본인이고 육성의 일차적 책임은 CEO예요. 임원들은. 혹시 레더가 한 단계에 있으면 그 위에 부서장들이겠죠?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키 스테이크홀더들에게 그 역할들을 부여하는 거예요. 기업에서 가장 중요하고 서스테이블하게 가기 위해서 가장 한 게 뭐겠습니까? 나보다 더 이 일을 잘 핸들링하고 역량 있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게 결국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 고민인 거예요.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사람이고 전략을 실행하는 것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육성하는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과 그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설득하려고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라. 회사에서 굉장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더 훌륭한 리더로서 영향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해피를 전략으로 그분들과 소통하시면서 챔피언으로 CEO나 때에 따른 체어맨이나 높은 수준의 리더에게 활용하시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고요. 만일 HR이라면 어떤 리더가 우리 회사의 롤 모델인가 반드시 이런 항목들을 리더십 모델에 반영하세요.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일하게 하시는 방법들, 사실 이거는 제가 했던 방법입니다. 역설적으로 성과에 관련된 항목들을 많이 제거하고 육성의 항목들을 굉장히 추가하는 리더십 모델까지도 만드는 형태로 만들어 가시면 되고요. 경쟁사가 이런 코칭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룹사 내에서 다른 회사가 어떻게 이걸 활용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그분들은 먼저 하기는 싫어할 수 있어요. 근데 뒤떨어지는 거는 또 싫어해요. 왜냐하면 비교당하거든요. 이런 사례들을 슬그머니 그분들에게 얘기 드리는 거예요. 강요할 필요 없어요. 그분들이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HR은 너가 코칭을 알아? 이렇게 질문하면 할 말이 없으시잖아요. 내가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HR은 거기에 대한 전문성들을 갖고 있어야 되고 또 그게 뭐 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공부를 놓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하는 일을 어떤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성장시키는 일이 굉장히 어렵기도 하지만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을 하시는 분이다라고 칭찬해드리고 싶고 제가 응원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